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일 열전, 총선까지 12일 열전에 들어가는데 자, 후보들도 저 뽑아주세요 하면서 굉장하게 눈길을 끌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일단은 이색 선거전도 좀 명명된 이색 선거전도 얘기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연출됐어요. 맞습니다. 선거 유세도 사실 시민들의 눈길을 좀 끌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후보가 지금까지 전주 의뢰 정운천 후보입니다. 정 후보는 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알고 있다. 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내가 다 껴안겠다라면서 이 네. 삭발을 먼저 단행을 했습니다. 나오고 이후에요. 네, 지금 삭발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 죄인을 나르던 술에 이 함거에 올라탔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도민의 반감이 크고 자신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의 표현으로 흰 옷을 입고 함거에 올라탄 것이다. 이렇게 정 후보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저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영상을 좀 계속 보여주면 좋겠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여러 후보들 많이 들어봤는데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한번 이 죄인을 싣는 술에 좀 함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른 게 있었습니다.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우리 당이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 후보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절박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 정당에는 상당한 험지로 평가받는 전북에서 오래 정치를 해왔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북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감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이 민심을 중앙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당에도 훨씬 더 자신이 메시지가 돼서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나선 분들 정말로 얼마나 일하고 싶고 얼마나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싶으면 저런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를 조금 유권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선필 대변인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절박한 퍼포먼스라고 일단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좀 바라보셨어요? 정말 상대 정당이지만요. 정말 그 선거에 이기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요. 예. 저런 모습은 저희 민주당이 조롱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저희도 언제 저렇게 유권자에게 심판받을 날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고, 하여튼 정운천 후보 참 지금 시기에 이 부정 여론이 높은 어떤 시기에 적절한 선거 캠페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세종갑에 출마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 상징색인 민트색이 아니라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도대체 왔다 갔다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역에 이제 그 민주당 후보 그 이영선 변호사가 그 상가하고 이제 오피스텔 열차 있잖아, 갭투자 때문에 이제 공천이 취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무주 공산처럼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 후보가 없잖아요. 누가 돼도 어부질이 당선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제 있어요. 국민의힘의 류재화 변호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2파전인데,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원칙이고 이게 상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게 배지가 중요하지만 이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비판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원칙과 상식을 지킨다고 탈당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후보 없으니까 민주당 지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정체성 색깔도 버리고 무소속 입는 흰옷이나 그다음에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민주당 지지자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평소에 잘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해서 원칙과 상식 탈당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무원칙하고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걱정이 됩니다. 김주호 대변인도 저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뭐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새 좀 우리 당 그 지지자들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의 공동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이낙연 대표님, 그다음에 이석현 의원님
매일매일 민주당은 하루 한 번씩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번 비례후보 나오신 분도 광주까지 가서 민주당 청년 당원도 모아놓고 탈당 퍼포먼스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사과 말씀과 당의 그런 모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당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합당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좀 당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요. 좀 사과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니 이거는 정말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없이 정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새로운 민주당의 그런 새로운 미래의 그 민주당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부터 좀 정립을 하시고 좀 민주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립니다. 예. 자, 이외에도 좀 유권자들 표심 잡기 위해서 뭐 유명 K-팝 개사 K-팝을 좀 개사해서 부르고 뭐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사진도 찍고 해서 홍보가 굉장히 이색 홍보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유권자들한테 좀 관심은 보이지만 네. 뭐 일각에서는 내실이 없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하더라도 뭐 각 정당 지지율을 다 합쳐도 뭐 한 70%, 75% 정도 나오고 나머지 25%는 뭐 관심이 없거나 무당층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저는 뭐 상당히 보기 좋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후보였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저에게 더 많은 관심 또 저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퍼포먼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쁜 시간을 짬내서 바디 프로필까지 네. 찍는 용기를 보이기도 했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표로 연결되든 안 되든 이런 절박한 마음을 유권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정치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튀어야 산다 얘기도 있고 아까 보면 절박함도 있고 뭐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이게 정치학교로 봤을 때는 이게 선거에는 1등 전략과 2등 전략, 3등 전략까지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보통의 1등과 2등 전략은 안정성, 돌발 변수를 없애는 거고요. 3, 4등 전략은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판세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이 후보들의 어떤 간절함이 3번 전략이다. 네, 후보자 각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 후보자들이 이런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정당의 위성 정당입니다. 또 국민의 미래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뭐 총선 광고까지 나왔는데 장가 기자 이제 광고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바로 서정욱 변호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선거법이 굉장히 좀 미묘하고 좀 복잡한 게 많은데 이런 선거법을 좀 교묘하게 좀 피해가기 위한 꼼수 선거 운동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꼼수 선거운동보다 오히려 이제 선거법이 문제가 더 많다 봐요. 오히려 이제 미국처럼 뭐 완전 돈까지 그냥 모금 풀어버리는 나라도 있고, 근데 그 정도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입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입은 푸는데 마이크를 안 풀어요. 그럼 이게 목이 터집니다. 입은 푸는데 마이크를 못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례만 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마이크 들고 지원 힘들 겁니다. 지역구 후보가 없잖아요. 또 이제 거꾸로 광고 같은 거는 방송 광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비례를 내야 틀거든요. 비례를 안 내면 이게 못 튼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게 푸바오라고 있잖아요. 푸바오. 네. 그 머리에 탈을 쓴 거는 뭐 되는데 몸에 네.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도저히 뭐 상식이 안 맞는 이런 데 선거법 규정이 너무 많고 네. 아마 이제 위성 정당이 나오기 전에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모순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선거법도 저는 좀 가능하면 돈은 금지하더라도 다른 거는 이게 풀어버리는 아이디어 또는 이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마이크를 이게 풀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크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경직된 선거법이 문제다. 선거를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 미래하고 더불어민주연합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미래가 됩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못 참겠다, 심판하자. 네, 양당 광고 한번 보셨는데 김조 대변인,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뭐 선거버스가 쌍둥이 버스, 좀 꼼수 버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뭐 기호만 적지 않으면 선거법상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는데 야, 선거법상 좀 허점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의견 일치를 봐서 일치입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사실 뭐 금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정말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한적으로 제한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말 어떤 진짜 운 좋은 사람만 국회의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연동형 비례제 문제도 지금 이게 갑자기 도입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번 국회에서는 이 문제도 좀 진짜 현실적으로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